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인 요술소년입니다. 원제는 소년 닌자 사루도비 사스케, 어드벤처 오브 리틀 사무라이 또는 매직 보이라고도 합니다. 베니스 아동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으로 1959년 일본 도웨이사가 제작했습니다. 감독은 아키라 다이코하라와 다이치 야부시타입니다. 시나노국의 깊은 산골, 누이인 사요와 함께 이곳에 사는 소년 사루도비 사스케는 모든 동물과 친구입니다. 식사 때가 되면 누이가 종을 쳐서 알리고 사스케와 동물들이 모입니다. 먹보인 곰 지로는 고구마를 먹고도 배가 고파 꿀을 먹으려 벌집을 건드렸다가 벌떼에게 쫓기지요. 이 때문에 엉뚱하게도 사슴모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벌떼를 피해 도망가던 아기 사슴이 호수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 광경을 본 사스케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호수에서는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나 아기 사슴을 잡아먹으려 합니다. 아기 사슴의 울부짖음을 들은 사스케, 칼을 빼어들고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듭니다. 그동안 아기는 구출되지만 어미 사슴이 대신 이무기에게 잡혀먹고 사스케는 이무기와 싸우다가 꼬리에 맞아 기절을 합니다. 무트로 나온 이무기는 놀랍게도 여인으로 변신합니다. 정신을 차려 여인을 쫓아가는 사스케. 하지만 그녀의 무서운 술법에 사스케는 다시 쓰러집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사스케에게 누이가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 옛날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야차녀가 있었어. 그런데 마법을 사용하는 위대한 왕이 마녀를 도룡뇽으로 변신시켰지. 세월이 흘러 왕이 죽자 야차녀는 마법이 풀리고 옛 힘을 되찾았지. 오늘 내가 만난 이무기는 그 야차녀가 변한 거야. 그러자 사스키는 자신도 술법을 배워서 마녀를 무찌르겠다고 결심하고 누나가 잠든 틈을 타 편지를 남긴 채 집을 떠납니다. 산길을 가던 사스케는 산적대와 만납니다. 그리고 사스케가 묻죠. 두목인 겐노쿠에게 왜 땀을 흘려 일하지 않고 도적질을 하죠? 그러자 싸움이 벌어집니다. 몸집은 크지만 둔한 겐노쿠는 날랜 사스케에게 골탕을 먹는데 또 야차녀가 나타나고 사스케는 술법에 걸려 절벽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야차녀는 산적단의 수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기절을 한 사스케는 마침 길을 지나던 선인 하쿠운사이에게 구출을 당하고 그의 제자가 되어 무술과 술법을 수련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깃고 불을 피우는 일을 시작하는데 언제나 스승의 지팡이가 날아들지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산적들의 횡포는 점점 심해지고 산중의 동물들은 사스케의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 대신 집안일을 하고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마을을 다스리는 유키무라 성주가 출동합니다. 그는 산적의 소굴을 찾아내기 위해 산을 수색하던 중 사스케의 누나를 만납니다. 들꽃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유키무라는 한눈에 반하고 누이 사요도 늠름한 유키무라에게 호감을 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산적이 야차녀에게 알리고 산적들은 사스케의 집을 습격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누이는 몸을 피합니다. 세월이 흘러 3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사스케. 그는 동물들의 도움으로 누이를 다시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에다 성으로 유키무라 성주를 만나러 가죠. 사스케는 은신술을 사용하여 투명인간이 되어 잠입하지만 무술이 뛰어난 유키무라는 금방 간파합니다. 그리고 사스케의 솜씨를 칭찬하죠. 사스케 또한 유키무라의 늠름한 모습에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런데 사스케가 없는 틈을 타서 산적들이 누이 사요를 납치합니다. 산적들의 소굴로 쳐들어가는 사스케와 유키무라. 유키무라는 힘이 장사인 시종과 함께 정면으로 들이닥치고 사스케는 후방으로 들어가 산적들을 무찌릅니다. 유키무라와 시종이 산적들과 맞서는 동안 사스케는 야차녀와 마주합니다. 야차녀는 누이를 묶어 절벽에 매달고 위협합니다. 사스케는 반항을 포기하고 마녀가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 기절을 하죠. 칼을 꺼내들고 사스케를 죽이려 다가오는 야차녀. 하지만 마지막 순간 사스케는 정신을 차리고 피합니다. 그동안 유키무라와 동물들의 활약으로 산적들은 괴멸되고 사스케의 누이도 구출됩니다. 정신을 차린 사스케는 야차녀와 다시 대결을 합니다. 야차녀는 거대한 박쥐로 변하고 폭풍과 번개를 부릅니다. 하지만 사스케는 절벽을 무너뜨려 폭풍을 막아냅니다. 거듭된 공격으로 힘을 소모한 마녀는 점점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머리는 백발로 변하고 생기를 잃은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앙상한 해골로 변하고 사스케의 칼에 맞아 해골마저 부서져 한 줌에 재가 되고 맙니다. 사스케의 무술을 인정한 유키무라는 함께 성으로 가서 백성들을 돕자고 제의하지만 사스케는 자신은 아직 어리다며 동물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곧 결혼할 누나와 자영의 신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요술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수입되었습니다. 당시는 일본 영화가 수입되지 못하던 시절인데 더빙을 영어로 바꿔 미국 영화로 인정받아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가도 영어로 매직보이라는 노래였죠.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만화 관계자들 중에 원로들은 어린 시절에 본 가장 감명 깊었던 만화 영화로 이 작품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아름답지만 요술소녀는 현란한 검술과 비바람을 일으키는 도술이 등장해서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에겐 환상적이었던 작품이죠. 사루도비 사스케는 일본 최고의 닌자로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 같은 영웅입니다. JR 이마바리역에는 사스케의 동상도 서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지 가공의 인물인지 좀 불확실한데 소설가인 시바 료타로는 사나다의 10용사 중에 한 명인 코우즈키 사스케가 그 모델이라고 하며 유키무라가 구도산에 칩거할 때 동반한 신하 중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비록 다른 소설에서지만 실존 인물인 인술의 달인 핫도리 한조와 그 전설의 연인자 가게,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설정이 훨씬 멋집니다. 극 중에 등장하는 유키무라는 본 이름은 사나다 노부시케로 일본 센고쿠 시대의 전설적인 무장입니다.